왔는가? 신입 프로파일러? 바로 이곳이 자네가 오늘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야 할 미국을 뒤흔든 15개의 충격적인 미제 사건들을 모아놓은 방일세. 궁금증에 찬 눈빛 마음에 드는군.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보겠나? 순서는 사건 현장 조사, 단서 수집 및 프로파일링, 범인 검거일세. 그럼 준비됐는가? 당신이 풀어내야 할 사건은 총 15개 사건일세. 알카트라즈, 감옥 탈출 사건, 스파이, 인형 사건, 리처드슨 유괴 사건, 판사 살인 사건, 톰 브라운, 사라진 흑인 소년 사건, 17년간 지속된 연쇄 폭탄 테러 사건, 탄저균 테러 사건, 항공기 폭파 사건, 캘리포니아 연쇄 살인 사건,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 테러 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 댄 쿠퍼 비행기 납치 사건, 앤마리 파에이 실종 사건, 인디언 연쇄 살인 사건, 브링크 인코퍼레이션 강도 사건. 이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가? 정말인가? 자네 보기보다 배짱 있군. 베테랑 프로파일러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댄 쿠퍼 비행기 납치 사건을 고르다니. 좋아. 특별히 자네에게 맡겨보지. 그럼 시작해보게나. 1971년 미국 영공에서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공중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댄 쿠퍼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은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다. 지금 내 가방에는 폭탄이 들어있다. 당장 $200,000를 준비하지 않으면 비행기에 있는 모든 승객과 승무원, 기장, 그리고 나까지 다 같이 싹 다 죽는 거야. 자, 어떻게 할 텐가? 이 사람들 목숨은 당신네들한테 달려있어. 사건 발생 시간 1971년 11월 24일 오후 2시 50분경. 사건 발생 장소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당시 항공사 직원의 진술 내용이다.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짙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정장과 레인코트를 착용하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해당 비행은 30분 비행 시간의 단거리 여정이고 추수감사절 기간이라 좌석 3분의 2가 비어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현장 기록. 당시에는 6명의 승무원과 댄 쿠퍼를 포함하여 총 3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음. 티켓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 기내에서 마지막 열에 해당되는 18-2 좌석에 앉았음. 버번 위스키와 세븐업 한 잔을 주문. 좌석에서 담배를 폈으며 해당 좌석 팔걸이 재떨이에는 8개 피의 담배꽁초가 남아있었음. 첫 번째 프로파일링. 당시 미국 공항에는 승객에 대한 신분증 제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승객 수화물 검사도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 탑승 티켓에는 댄 쿠퍼라는 승객명이 써져 있었음. 티켓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 신분 확인 안함.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인가? 당시 댄 쿠퍼가 탑승했던 항공기의 앞쪽은 금연석, 뒤쪽은 흡연석. 범인이 흡연했던 담배꽁초가 남아있는 상황. 범인을 추적할 방법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형사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아하. 사실 댄 쿠퍼의 담배꽁초 8개 피를 증거물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발견했는데 그걸 분실해버렸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될 때까지 해봐야죠. 여튼 하나 걸리는 건 있습니다. 댄 쿠퍼가 탔던 항공기를 잘 살펴보세요. 보잉 727-51 기종은 항공기 후방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비행 중 개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 잠시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았었냐면 댄 쿠퍼가 예약한 항공기 좌석을 감안한다면 그가 세웠던 납치 계획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그는 어떻게 항공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걸까? 당시 상황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형사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륙 직후인 약 오후 3시경, 댄 쿠퍼는 뒷좌석의 점프 시트에 앉아있던 승무원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메모를 전했다. 그러자 샤프너는 댄 쿠퍼에게 서류 가방 속의 폭탄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댄 쿠퍼는 그녀에게 서류 가방을 열어 전선으로 연결된 8개의 실린더형 폭탄을 보여주었다. 이후 샤프너는 시니어 승무원인 티나 머클로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머클로우가 쿠퍼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댄 쿠퍼는 머클로우에게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납치되었으며 인질 몸값으로 20만 달러와 4개의 낙하산을 준비하고 시애틀 공항에 항공료를 공급할 트럭을 대기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머클로우는 이를 기장에게 전달하고 윌리엄 기장은 지상관제탑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납치된 항공기를 시애틀 상공에서 선회시켰다. 이륙 직후인 오후 5시 24분경 시애틀 상공에 도착한 305편은 약 2시간 동안 선회했고, 지상의 관리들은 댄 쿠퍼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댄 쿠퍼가 납치한 305편은 오후 5시 39분에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다. 인질들에 대한 몸값은 FBI가 시애틀 지역 여러 은행에서 수집한 $20 지폐 10,000장이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피해자를 더 조사해야 함. 피해자 이름 플로렌스 샤프너. 직업 승무원.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찝적대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살면서 폭탄을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도 그 메모가 생생해요. 제가 지금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나는 폭탄을 갖고 있다. 나는 필요시 이를 사용하겠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앉기를 원한다. 당신들은 납치되었다. 피해자 이름 티나 머클로우. 직업 승무원. 근거리 비행이어서 부담 없이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샤프너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다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쯤 뒤였을까요? 비행기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난 뒤 그가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 항공기 연료를 공급해주면 36명의 승객을 석방해준다고 약속했어요. FBI가 그가 요구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고, 댄 쿠퍼는 36명의 승객과 승무원 2명을 풀어줬죠. 하지만 전 그때 나가지 못했어요. 그는 연료 탱크를 채운 뒤 기장과 저를 포함한 4명의 승무원에게 멕시코시티로 가라고 명령했죠. 전 그때 제가 죽는다는 걸 실감했어요. 피해자 이름 신상보. 직업 기장. 연방항공청 관계자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거부하더군요. 결국 그는 머클로우를 통해 전달받은 돈을 예비 낙하산을 잘라 돈가방으로 만든 후 $20만 달러를 담았어요. 그리고 항공기를 다시 이륙시켰죠. 하지만 멕시코시티까지 바로 운항하기엔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댄 쿠퍼와 협상하여 네바다 주의 리노 공항을 중간 경유지로 협상했죠. 그는 제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리노 공항으로 향하는 남동쪽 비행 경로를 이용할 것. 항속은 약 100노트로 느리게 날 것. 최대 고도는 10,000피트를 유지할 것. 랜딩 기어는 내리고 날개 플랩을 15도로 설정할 것. 기내는 비압축 상태로 유지할 것. 두 번째 프로파일링. 4개의 낙하산을 요구. 당시 남아있던 승무원과 기장은 총 5명. 왜 4개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 멕시코시티로 이륙 요청, 연료 부족, 리노 공항으로 목적지 변경. 이미 계획된 납치였다면 목적지 변경이 쉽지 않았을 터. 그의 계획은 무엇이었던 거지? 매우 상세하고 자세한 그의 요구. 어떤 이유로 저런 요구를 했던 것일까? 한번 검색해보는 것이 좋겠다. 인터뷰 후 자리를 떠나려는데 머클로우가 급하게 뛰어와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단서를 찾아보자. 아직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려요. 경찰에게는 이미 모두 말했지만 왠지 프로파일러님에게 말씀드리면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리노 공항을 향하던 중 그가 제게 객실에 남아 뒷문을 개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륙한 지
한 5분 만에 뒷문을 열어줬죠. 그랬더니 저보고 항공기 조종석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객실에 자기 혼자 남겨둔 채로요. 저는 그가 폭탄을 설치하고 혼자 뛰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모두 여기 폭탄과 함께 남겨둔 채 말이죠. 항공기 조종석에 앉아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데 오후 8시 13분경쯤 그 사람이 항공기 후방 계단을 내린 다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곳이 워싱턴 남부 지역 위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럴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일까요? 비행기는 3시간의 비행 끝에 무사히 리노타오 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착륙하자마자 그 사람과 폭탄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이 기내를 수색했죠. 우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어요. 모두 살아나와서 다행이었지만 그 사람만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FBI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공개 수배 전단지를 뿌렸다. 이름 댄 쿠퍼, 신장 약 178cm, 몸무게 약 77에서 82kg 추정, 연령 40대 중반, 외모 짧고 짙은 갈색 혹은 검은 머리, 어두운 피부톤, 갈색 눈, 억양 인디언 혹은 히스패닉계로 추정, 뚜렷한 지역 억양 없음, 중저음의 목소리, 특이사항, 흡연자, 참고사항, 도주 당시 메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넥타이 및 진주핀을 확보했으며 수백 개의 유기적 및 금속 입자 검출, 현재 숲과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 및 근처 철도의 바리케이드 설치 후 비행 경로에 따른 헬리콥터 항공 수색 중 강 바닥의 잠수정 수색을 진행, 돈이나 낙하산은 발견되지 않음. 20달러짜리 지폐로 채운 10kg의 무거운 돈가방 소지. 주어진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 선상은 아래와 같다. 가장 범인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첫 번째 용의자 윌리엄 제이 스미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43세, 뉴저지 출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 공군 승무원 훈련을 자원. 제대 후 리하이 밸리 철도회사에서 근무. 1970년 펜센트럴 교통회사의 파산으로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사건에 영향을 받음. 미국 철도 산업의 붕괴는 항공산업의 발달에 있다고 믿었으며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함. 두 번째 용의자 바바라 데이턴. 경찰 조사 결과 워싱턴 대학 도서관 직원이자 취미로 비행기 조종을 함. 미국 상선 해군 및 제2차 세계대전 중 육군에서 복무. 항공산업과 FAA, 미국 연방항공청의 극복 불가능한 규칙 및 조건으로 항공조종사가 될 수 없었다고 주장. 항공조종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항공산업에 크게 앙심을 품음. 세 번째 용의자 로버트 렉스트로우. 경찰 조사 결과 베트남 전쟁 동안 군 헬리콥터 조종사 등으로 복무한 은퇴한 조종사이자 전과자. 한때 폭발물 소지 및 수표 사기 혐의로 주목을 받았으며 허위 조난 신호를 보내고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 상공에서 렌트한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음. 그가 추락했다고 주장한 비행기는 인근 경납고에서 새로 칠해진 채로 발견, 비행 능력 상당함. 이 3명의 용의자 중 범인은 바로 범인을 찾았다고? 역시 자네는 해결할 줄 알았어. 이외에도 14개 미제 사건을 자네가 꼭 풀어주길 바라네. FBI 사건 추리 학습지는 총 15개의 미제 사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프로파일링 가이드에 직접 내 생각을 적으면서 범인을 밝혀보세요. 패키지 구성과 가격 등의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